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부산은 지금은 4월 14일 아침 6시 반 정도 됐고요. 부산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추적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봄비가 돼서 이제 뭐 산불 위험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불이 너무 크게 나네요.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 빨리 복구되시길 희망합니다. 자, 오늘 4월 14일부터 4월 16일 사이, 월화수 사이에 아마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그 지명 자체가 위헌이다, 아니다. 권한쟁의 심판 들어간 거, 그리고 그 가처분 신청 들어간 게 아마 3일 내에 이제 결론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들이 이제 다수의 법조인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오늘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이나 모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딴욕을 뒤에 하나 붙이고 싶은데 여튼 그 새끼의 그 형사재판 첫 형사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자, 중요한 건요. 법원 내에서 촬영도 못하게 하고요. 포토라인에도 안 세우고 지하 주차장으로 쥐새끼처럼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답니다. 이 새끼는 당당한 게 없어요. 당당하지가 않아요. 헌법재판 받는 내내도 보면 난 안 시켰어요. 난 안 시켰어요. 난 안 시켰어요. 난 안 시켰어요. 지가 시킨 건 아무것도 없어. 부하들은 전부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나만 버려라. 부하들은 풀어줘라. 이딴 마인드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포털라인 서기 싫습니다. 지가 뭔데? 이명박도 박근혜도 다 포털라인 썼는데, 그리고 박근혜는 수위 있고 수갑 차고 들어가는 것도 영상이 나왔어요.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지는 뭔데? 지 뭐 돼? 뭐 되네. 내란 일으켜서 만장일치로 탄핵당한 범죄 피의자. 새끼가 말이야. 윤석열이 밤새 수십만 개의 증거 영상 자료가 남아있는 친위 쿠데타 내란은요, 그 너무 명백한,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 생중계로 사람 한 10명을 연쇄살인으로 죽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형량이 7년 이상입니다. 7년 이상. 사람 10명을 그냥 찔러 죽였었는데, 내란 우두머리는요, 징역형이 없어요.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형량이.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했는데도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 상태에서 풀어져 버리고, 그래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받는데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습니까? 연쇄살인범이 집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재판받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워낙에 크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생각해서라도 구속 재판을 받아야죠. 하루빨리 다시 잡혀가길 바라고, 그리고 검찰은 빨리빨리 김건희도 구속수사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뭐 오래 안 있고 다른 데 있을 곳 알아본다는데 헛수고하지 마시고요. 거기 뭐 개 고양이 몇 마리? 18마리? 그거 돌봐줄 사람이나 하나 구하고 그냥 얌전히 구속되세요, 둘 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홍준표가 2시에 출마 선언을 하고요. 3시에 뉴스타파에서 홍준표에 관한 보도를 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뭐
여튼 이번 한 주도 이래저래 버라이어티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딱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 두 자리 지지율 나오는 후보 생기면 그때 제가 언급할게요. 뭐 이건 뭐 지지율들이 뭐 너무 잔잔바리들이 와가지고 지지율 1위가 7%입니다. 1위가 7%. 주관식으로 답했을 때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예비 후보님이죠. 이재명 예비 후보님이 30% 초반에서 후반까지 나와요. 주관식으로 하면. 그리고 양자 대결하면 50%가 넘게 나옵니다. 52%, 53%, 55%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뭐 52%면 저쪽이 48%냐? 아닙니다. 27%에서 32%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모름, 무응답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이 저 빨리 경선 시작해라. 진짜 보고 싶다. 민주당은 지금 뭐 김동연 도지사님이 경선 룰 가지고 자꾸 발목 잡는 듯한 모양을 하고 계시는데 뭐 너무 낮은 경선 결과가 나와가지고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경선 룰 어떻게 바꿔도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는 뻔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괜히 발목 잡는 이미지 생겨버리면 본인 당내 입지 좁아져요. 여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미국 기사가 났어요. 미국 기사가 났는데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도 지금 전국적으로 평화 시위 중입니다. 트럼프 끌어내리자고. 그게 이제 제가 밀고 있는 K 디모크라시, 한국 K 민주주의인데요. 우리도 한국처럼 하자.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죠. 2024년에 그것도 제3세계 국가도 아니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키다니 여기에 놀라고요. 그거를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인과 경찰을 막아서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군인들이 끌어내고 막으려고 하는데 담 넘어 들어가서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 군중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이어나가서 결국 탄핵에 이르게 한 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긴 해요.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 따라 해보고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도 저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니 샌더스 생각을 못했어요. 저 사람이 제일 적당한 사람이다. 저 광장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리슨은 아니지. 버니 샌더스는 몇 년 전이었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미국 경선에 뛰어들었던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 정치인이고 그때 거의 대표가 되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되진 못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군소한 정당의 그런 인물이었는데 경선에서 2등으로 떨어졌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여튼 그래서 한국에도 한때 버니 샌더스 자서전이 굉장히 크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돌풍을 일으키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책 읽어보면 그 말이 사회주의자지 좀 진보적인,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 진보당 정도의 스탠스에 있는 그런 이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선 준비 체제이죠. 근데 이름 까먹었다. 지금 원내에 한석 있는 진보당. 너무 죄송하다. 그분 윤 의원님, 윤 의원님이라고 할게요. 윤 의원님이 기본소득당, 진보당, 뭐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 민주당에서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윤 의원님이 2등의 돌풍을 일으킨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저도 잊고 살았어요. 근데 버니 샌더스가 그 집회를 이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전국 단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버니 샌더스는 이제 3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를 이끌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야, 저거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는 두 번의 경험이 있죠.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로 2명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2번의 경험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한국의 모델대로 가자 하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위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미국은 그런 시위를 주도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 나라는 3만 명 모이면 폭동 안 난 게 이상한 나라니까요. 근데 그 중심에 버니 샌더스라는 강력한 인물이 있으면 야 이거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 앞에 이제 바이든 정권 생기기 그 전에 1기 트럼프 때 그 기사 댓글에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때 박근혜를 탄핵시킨 한국을 보고 야 우리도 저거대로 트럼프 탄핵시키자라는 말이 기사 댓글에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만 했었는데 저거 동력만 유지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봤을 때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 시스템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미국 대선 때마다 보는데 모르겠어요. 쟤네들 대통령 어떻게 뽑는지. 일단 직선제가 아니에요. 직선제도 아니고 뭐 희한해요. 여튼간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을 직선제가 아닌 방법으로 뽑는 유일한 나라가 아마 미국일 겁니다. 그리고 저기는 심지어 직선제도 아닌데 득표를 많이 한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가 몇 개 주에서 이겼는지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기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봤을 때 저 나라는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다당제를 품고 있는 양당제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공화당,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한 명씩 내서 양자 대결로 대통령을 뽑긴 하는데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이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오픈 프라이머리 아무 의미 없어요. 여튼 공화당에서 여튼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 이미지로 미국을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기 광화문에서 성적이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훨씬 더 선진적이고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헌정 회복력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우리는 온 국민의 힘으로 2번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거 못 막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 저는 이게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전 조금 말을 하고 싶은 게, 군의 국회 진입을 막은 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즉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민을 모은 거는 예비후보님이지, 이재명 예비후보님입니다. 만약에 반대의 집권 상황에서 저쪽 당의 그 당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 국민들에게 이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당 대표가 그 국회로 모여십시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았다 그러면 그 사람 엄청 뛰었을 겁니다. 거의 뭐 하루에 12번도 TV에 더 나왔을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TV에. 언급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심지어 MBC랑 JTBC에서도 잘 안 나와요. 이건 정말 크게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한참 뒤에 알게 된 게, 또 그날 상황을 떠올리니까 가슴이 막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할 때 가게 포스기로 연결된 스피커로 노래를 틀기 때문에 TV 소리를 0으로 해가지고요, 최강야구 다시 보기를 틀어놓을 때도 있고요, JTBC 그 냉장고를 부탁해가 그런 거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예능 프로 같은 거 라디오스타 MBC라든지 이런 걸 틀어놓을 때가 주로 대부분이에요. 뉴스를 보고 싶으면 차라리 연합뉴스를 보지, YTN은 제가 거의 안 틀어놓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냥 돌리다가 YTN에 그냥 채널을 맞춰놨어요. 근데 10시 20몇 분에 윤석열이 무슨 담화를 하길래, 오늘 낮에 윤석열이 무슨 담화를 했다는 보도가 없었는데 이게 뭐지? 밤 10시 넘어서 담화를 할 리도 없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저게 뭔 상황이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제가 지금 비상계엄령이 뭔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현실이 맞는 거야? 해서 공중파를 트니까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역시 그래, 저거 뭐지, 저거는 딥페이크인가? 가짜뉴스인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공중파에도 다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이러고 있는데 11시에 MBC에 포고령이 뜹니다. 현실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은 그때 마침 경공에서 뉴스 특보를 하더라고요. 경공 제 핸드폰으로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액정이 살짝 깨진 거. 그걸로는 오마이뉴스에서도 생중계하길래 오마이뉴스를 틀어놓고요. TV는 MBC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돼서 사람들이 집에 다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그날 가게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새벽에.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 상태로 그거 세 개를 제가 동시에 크로스 체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본인 그 유튜브 채널로 차로 국회로 이동하면서 그때 김혜경 여사님 우는 목소리가 섞여 나오는 그 방송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서 해제를 결의할 것이니 국민들이 국회로 바로 오셔서 막아주셔야 된다. 국회로 와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켠 상태로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서야 국민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국회로 가야 되는구나. 아직까지 모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본인이 국회로 달려간 상황에 대해서 댓글로 뉴스공장에서 모으고 있거든요. 댓글들 보면요. 다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막아야 된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로 모인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부부가 같이 가면서 만약에 상황이 나빠지면 당신이 달리는 게 더 빠를 거니까 당신이 달려가서 애들을 키워라. 나는 맞겠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거기 모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봉지욱 기자였나? 비상금 아내분에게 다 계좌 이체하고 가신 분들 계시고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을 하지. 양지열 변호사님이었나? 봉지욱 기자님이었나? 누구 있었는데 자기 비상금 아내에게 싹 다 계좌 이체하고 갔다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다 모아서 현금만 들고 나온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에 국회 안에,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본회의장 문을 막아서서 군인의 진입을 막은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 그리고 군인들의 총구와 군용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선 국민들은요,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막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모이신 분들인 겁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계몽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조롱하는 저들을 보면 더 화가 납니다. 다들 지금이야 지나간 일이고 웃으면서 그 말을 주고받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니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숨이 턱턱 막히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했지.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이 부산이었거나 제가 서울에서 일을 했으면 저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 잠그고 택시 타고 국회로 날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무서웠을 겁니다. 4.19가 재현이 되는 건가? 5.18이 재현이 되는 건가? 12.12가 재현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그 생각하고 모인 분들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을 맞았던 역사가 그 자리에 뛰쳐가서 막아선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헌법재판장에서 썩소를 지으면서 뭐 포고령에서 이거는 왜 넣었냐, 근데 뭐 하루 만에 해제할 거니까 짧게 될 거니까 그냥 놔둬라 웃으면서, 그 인식 수준 자체가 저는 진짜 최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심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이랑 윤석열이 그 질문 답변 주고받는 걸 들어보면 저자들은 수치심이 없어요. 내가 이것도 요즘 자주 했던 말 같은데 길거리에 홀딱 벗고 나가도 저만큼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끄러운 소리를 전 국민이 듣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해요. 저거는 그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내가 저자들은 안 하거든요. 자자가 사람 자자잖아. 저것들은 분리수거도 불가능한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수치심을 못 느낄 수가 있냐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 직업이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 평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골뱅이집에서 서빙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단지 정치에 관심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보좌진까지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른다라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진짜 나쁜 건 그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발언을 국회 청문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식 석상에서, 대국민 질문에서 한다라는 그것들도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발언하는 게 진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더더욱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입니다. 국민들 세금을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보좌진까지 거느리고 있는 것들이 정보력이 나보다 없다고요? 그게 사람입니까? 본인의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보좌관들이 있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처먹고, 월급만 받아 처먹나? 보좌진 꾸리고 기름값 쓰고 차 나오고 다 나오는데 나만큼의 정보력도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쓰레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저 집단은 이 내란 사태나 윤석열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딴 소리가 이런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들이에요. 폐기 처분해야 될 쓰레기들이에요. 재활용도 안 돼, 저런 것들은. 저 매장 하지 말고
저거 소각해가지고 저기 하수에다가 다 버려야 돼. 바다에도 버리면 안 돼. 오염돼.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조금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울먹이기도 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이게 힘들고 길어질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내란 사태가 해결되는 게 너무 이렇게까지 길어질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엄한 짓을 하기가 저쪽도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무기징역 사용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는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물리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 사태는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세계 역사상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첫 사례입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세계 역사상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한 짓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추정하지만 뭐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저기 민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의 제보라고 말은 안 해주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제보를 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다라고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면 미 정보국, 러시아 정보국, 중국 정보국 그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가지고 국가적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 빠뜨린 게 있다면 그 제보가 안 갈까요?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란의 잔당들 뿌리 뽑는 것도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물론 과정은 힘들 것 같아요. 같은 말을 요즘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한 정치적 셈법, 그 과정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의원님들이 알아서 고민하실 거고요. 알아서 결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답답해하지 말고 왜 저러나 의심하지 말고 압도적 지지로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압도적 지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대선을 압승할 거라고 저는 그냥 별 걱정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들 때문에 실망해서 국민의힘을 평생 지지해왔지만 이번에는 투표 안 할래, 하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당연하게 이길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요, 이기는 쪽 투표도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진 않거든요.
그때 그 정봉주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랑 단일화를 했다가 그 전날, 투표 전날 지지를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지 철회를 보고, 야, 이거는 끝난 싸움이다. 어차피 이회창 대통령 될 거니까 나 귀찮은데 투표하러 안 갈래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다. 그것도 노무현 당선에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없진 않아요. 물론 뭐 이 분석 때문에 그때 노사모 분들의 그 험한 노고를 폄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선에서 그 생각이 살짝 스치더라고요.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다. 이거 압도해야 됩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당선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 드려야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하면 말이 훨씬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준비했던 게 한 2개 더 있는데, 그거는, 내일 휴방 날인데, 수요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